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빠도 엑셀 전진권입니다. 자, 오늘은 엑셀에서 복잡한 함수 공식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렛 함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렛 함수를 활용하면 실무에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던 작업들을 함수 하나로 해결할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작성된 함수의 가독성을 높여서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렛 함수는 엑셀 2021 이후 버전에서만 제공되는데요. 만약 이전 버전을 사용 중이시라면 웹 버전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엑셀에서는 범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이름 범위인데요. 이름 범위는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를 통해서 지정하시거나 또는 이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탭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만들 범위를 지정하는데요. 오늘 강의에서는 이 첫 행을 기준으로 첫 행만 체크해서 이름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면 앞으로 함수를 작성하실 때 썸 함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단가의 합계를 구하거나 또는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 구분 범위의 고유값을 구하는 등 이 머리글을 참고해서 함수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름 범위는 수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중간에 있는 이름 관리자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다만 이렇게 만든 이름 범위에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통합 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인데요. 그렇다 보니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고, 그리고 시트를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이 범위가 중복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렛 함수를 활용해서 함수 안에 직접 이름을 지정하고 수식을 편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방금 만든 이름 범위는요,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값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든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.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을 모두 지운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시트인 렛 기초에 오시면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. 자, A는 1이고요. B는 2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해야 돼요. 이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. 동의 입력하시고요. 1 더하기 2는 3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볼까요? 자, 이번에는 1일차 조회수랑 3일차 조회수가 있을 때 한 달 조회수를 예측하는 공식이다라고 임의의 공식을 준비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번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하나씩 대입해서 수정하려면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할 겁니다. 자,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렛 함수가 되겠습니다. 저희가 방금 구했던 A 더하기 B를 렛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 볼 건데요. 먼저 등호 입력하신 다음 렛 함수를 입력합니다. 이 렛 함수에는 각 이름과 값을 하나의 쌍으로 입력하는데요. 먼저 A라는 이름을 1로 만들 거고요. 두 번째는 B라는 이름은 2로 만들어 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식을 작성하는데요. 계산식으로는 A 더하기 B를 작성하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3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. 자, 여기에서 이름을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? 이번에는 C는 3이라는 이름을 추가한 다음에 계산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구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럴 때에는 이 렛 함수 중간에 이름을 추가하면 되겠죠. 이번에 추가할 이름은 C는 3으로 이름을 추가하고요. 마지막 계산식으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함수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6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렛 함수를 활용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조회수 공식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. 자, 먼저 여기 있는 이 한 달 조회수 공식을 먼저 복사해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밑에는 렛 함수를 입력하는데요. 첫 번째 인수는 뷰 1이죠. 이거는 만으로 만들고요. 뷰 3은 8,0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식으로는 방금 복사했던 공식을 붙여넣기 하시고요. 이 함수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달치 조회수도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요. 만약 중간에 값이 바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뷰 1의 값을 만에서 2만 또는 뷰 3의 값을 8,000에서 15,000 등으로
바꾸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공식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더 현업에 가까운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오른쪽을 보시면 각 부서별로 매출이 정리되어 있고요. 이번에는 이 매출의 합계가 1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0%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공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성과급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등입력하시고요. if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볼 조건은요. sum 함수를 사용해서 이 매출의 합계를 볼 건데요. 이 합계가 10만 불 이상일 경우를 볼 거죠. 자, 그럴 경우에는 괄호 여시고요. sum 함수를 사용해서 이 매출의 합계를 구한 금액에서 10만 불을 뺀 이 초과 금액의 10%를 성과급으로 줄 거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원으로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시면 전체 매출의 합계 금액인 10만 5천 불의 10%로 541불이 계산된 걸 볼 수 있죠. 하지만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공식에서 매번 이 범위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번엔 let 함수를 사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방금 작성했던 이 공식은 지워주시고요. 이번엔 let 함수를 사용해서 먼저 이름을 만들어 주는데요. 이번엔 합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요. 이 이름 범위는 sum 함수를 사용해서 이 매출 범위의 합계를 구한 값을 합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합계 범위를 참고해서 if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. 이전과 동일하게 if 함수를 사용해서 만약 이 합계 값이 10만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괄호 여시고요. 합계에서 10만을 뺀 초과분의 10%를 구하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출력하도록 계산식을 만드시고요.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let 함수를 마무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541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let 함수를 사용하시면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나중에는 키보드만 사용해서 더욱 편리하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후에 범위가 바뀔 때에도 여기에 있는 범위만 업데이트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수식을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시트인 let 활용 시트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필터 함수를 활용한 공식 예제를 준비했는데요. 이 공식은 이렇게 단어를 서울 또는 영업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터를 적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 공식을 잘 보시면 현재는 6월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터를 적용했는데요. 이 데이터를 6월에서 7월로 바꾸려면 이 공식에 있는 범위를 하나씩 선택해서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에도 let 함수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공식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. 이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let 함수를 활용한 공식을 준비했습니다.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서울 또는 영업을 검색하면 필터링 할 수 있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6월달 범위를 보고 있는데요. 만약 여기에서 범위를 바꿔야 할 때에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범위만 선택해서 7월로 바꿔주시면 편리하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람다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 람다 함수는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건데요.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 공식을 복사해서 수식 탭에 있는 이름 관리자로 이동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로 이 공식을 붙여넣기 하고요. easy filter라고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함수 설명으로는 범위를 필터링 합니다 라고 설명도 적어주고요. 함수를 등록하시면 앞으로 이 필터를 적용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easy 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범위와 단어만 선택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. 이 람다 함수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 강의에서 꼼꼼히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각 지역별로 매출이 정리된 데이터를 매출이 높은 순서대로 집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이 과정은요. M365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시면 이렇게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행필드와 값필드를 선택한 다음 함수를 입력해서 편리하게
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let 함수를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하게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지역별로 데이터를 집계하려면 이 고유 목록을 알아야겠죠. 그래서 오른쪽에는 unique 함수를 사용해서 이 지역 범위에 있는 고유 목록을 구해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고유 목록에 대한 매출의 합계를 구해야겠죠. 그래서 합계는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지역 범위를 참조하는데요. 이 참조하는 조건으로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고유 목록을 참고할 겁니다. 그래서 고유 목록의 시작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뒤에 해시 기호를 입력하시면 이 동적 범위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. 마지막 인수인 합계 범위는 이 금액 범위를 선택해서 합계를 입력하시면 각 지역별로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출력할 기준은요. 이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된 값을 출력할 겁니다. 이 정렬 목록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엔 sort by 함수를 사용해서 이 지역 목록을 정렬할 건데요. 정렬 기준은 이 합계 범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합계 범위는 동일하게 sort by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합계 범위를 정렬하는데 정렬 기준은 이 합계 범위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된 범위를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쳐주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밑에 있는 내림차순 집계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hstack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정렬 목록과 합계 범위를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된 집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, 이럴 때에도 let 함수를 사용하면 함수 하나만 사용해서 더욱 간소화된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let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. 오른쪽에 있는 빈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let 함수를 입력하시고요.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지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는데요. 이 지역 범위는 여기 있는 지역 범위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 이름은 Alt Enter 키로 줄바꿈을 추가한 다음에 금액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 금액 범위는 여기 있는 매출 범위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고유 목록을 만들어 줘야겠죠. 이 고유 목록은 unique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지역을 참고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. unique 함수 안에 지역을 넣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한 고유 목록이 만들어질 거고요. 그 다음으로는 합계를 만들어야겠죠. 합계 값은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지역 범위에서 고유 목록에 있는 각각의 값을 참고해서 이 금액 범위에 있는 값의 합계를 구한 범위를 만들 겁니다. 자,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고유 목록은요. 이 왼쪽에 있는 이 고유 목록이 될 거고요. 이 합계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합계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식을 추가해 볼까요? 계산식으로는 hstack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고유 목록과 합계를 합친 범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사항은 마지막 이 괄호는 두 번 닫아서 이 계산식과 let 함수에 괄호를 두 번 닫아주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요.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고유 목록과 합계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인수를 하나씩 더 추가해 볼게요. 방금 추가했던 계산식은 다시 지워 주시고요. 우리가 이번에 할 작업은 이 데이터를 정렬해 줘야겠죠. 그래서 정렬 목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정렬 목록은요. sort by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고유 목록을 정렬하는데 정렬 기준은 합계 기준 정렬할 거고요. 내림차순 정렬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합계도 정렬해야겠죠. 정렬된 합계는요. sort by 함수를 사용해서 똑같이 합계를 정렬하는데 이번에는 합계 범위 기준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렬된 목록과 합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식이죠. hstack 함수를 사용해서 방금 만든 정렬 목록과 정렬 합계가 합쳐진 범위를
이렇게 만들어서 함수를 완성하시면 이렇게 서울부터 인천까지 매출액 기준 정렬된 집계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